안녕하세요. 이웃집 작가님의 이종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촬영은 정말 신나게 했지만 촬영이 끝나고 메모리 카드에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사진을 보면서 와, 이거 언제 다 살펴보고 수정하지?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나도 멋지게 리터칭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요? 오늘은 여러분의 작업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도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마치 여러분 옆에 숙련된 어시스턴트가 있는 것처럼 쉽고 빠르게 그러면서도 놀라운 퀄리티로 인물 사진을 완성할 수 있는 도구일 겁니다. 바로 이보토 AI인데요. 제가 최근 며칠간 사용해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리터칭 툴이라기보다는 AI를 통해 복잡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해서 우리가 창작자로서 진짜로 집중해야 할 창의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파트너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웃집 작가님이 선택한 이보토 AI의 핵심 기능들을 살펴보고 실제 작업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기능 소개에만 그친다면 이웃집 작가님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 시점에 왜 AI 리터칭에 주목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작업 시간을 아끼고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AI의 도움을 받는 대신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간략하게 영상 순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왜 AI 리터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경험이 적은 분들은 리터칭에도 AI를 활용한다고 하면 AI가 자동으로 다 해준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동화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자동화는 그 목적과 활용 방식이 분명할 때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단순한 자동화보다는 어떤 툴이든 자신의 사진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인지, 다시 말해서 리터칭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작업 시간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에서 그 효용성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파트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보토 AI에서 추천할 만한 기능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도 그렇고 리터칭 툴도 그렇고 방대한 기능을 모두 살펴보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보토 AI에서 저희가 집중한 핵심 기능인 피부 보정 기능과 3D 얼굴 보정 기능, 옷주름 제거, 동기화 기능을 살펴보면서 이 툴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보토 AI가 과연 여러분께 정말 필요할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보토 AI 같은 툴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웃집 작가님 시리즈로 저희 소울 케이블을 먼저 만나보신 분들은 아마도 저희를 사진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쇼츠 탭을 통해서 저희 채널에 유입되신 분들은 댄스 크리에이터들의 소속사 혹은 쇼폼 콘텐츠 제작사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울 케이블의 오리지널리티는 파인아트부터 커머셜까지 아우르는 콘텐츠 제작 프로덕션이라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전시까지 저희가 관심 갖는 시각 예술 분야와 상업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프로덕션인데요. 그런 저희 상업 포트폴리오 중에 빠지지 않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인물 사진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단위로 대량의 프로필을 제작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인 IBM의 한국 지사 설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에 있는 IBM 코리아 본사를 비롯해서 전국에 퍼져 있는 한국 IBM의 지역 사무소를 돌며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요. 대형 트럭에 이동식 스튜디오를 만들고 무려 1,700여 명의 프로필을 촬영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요. 한국 존슨앤존슨즈와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MBC와 SBS, YTN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 방송사와의 인연으로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 분들의 프로필 사진과 화보 작업도 꽤 긴 기간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라이브 소셜미디어죠. 숲의 의뢰로 BJ분들의 프로필 촬영과 또 게임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프로필 촬영을 하기도 했고, 틱톡코리아의 의뢰로 우리나라 대표 틱토커분들의 공식 굿즈용 인물 사진과 프로필 사진을 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의 특징은 짧은 시간 동안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많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촬영하고 리터칭을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대형, 대량 작업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서 촬영 현장을 분업화하고 조직화해왔는데요. 늘 고민은 리터칭 과정에 있었습니다. 여러 촬영자가 현장에서 같은 세팅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 스튜디오의 조명과 연출을 통일하면 촬영 원본은 비교적 유사한 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터칭 과정은 수작업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작업자가 작업의 방향성을 맞춘다 하더라도 일정한 퀄리티를 얻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또 작업 과정을 분업화해서 리터칭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계획해 봤는데요. 여러모로 까다로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보정 플러그인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화 툴을 활용하더라도 피부 보정이나 색감 조정, 배경 정리 같은 요소는 반복적인 작업이 주로 필요하고, 이런 작업이 시간도 꽤나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하기에는 사실 여러모로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보토 AI를 테스트하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보토 AI 같은 프로그램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피부톤이나 노출 같은 요소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데 아주 쉽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업자가 반복 작업에 사용했던 시간을 줄여줘서 효율성 있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수동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카메라죠. 사실 이 카메라로 사진을 한 장 찍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렇게 필름을 넣을 수 있는 백을 열고요, 필름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와인딩 레버를 돌려서 필름을 감습니다. 이렇게 공셔터를 몇 번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카운터가 0에 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서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동 렌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뷰파인더를 보면서 초점링을 돌리고요, 그제서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의 모두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모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카메라에 익숙해진다는 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했는데요. 동시에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이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더라도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필름을 이용한 대량의 촬영을 할 때는요, 제가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 옆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에 필름을 교체해주는 어시스턴트를 고용하기도 했었고요. 또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필름을 잘못 넣어서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가끔은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의 촬영 환경은 어떤가요? 우리는 카메라의 전원이 켜지는지 가볍게 확인하고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는지만 확인한 채로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촬영이 완성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동 카메라를 쓸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맛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빠르고 정확한, 그러면서도 일관된 촬영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카메라가 대신 해주는 최신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시대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리터칭 과정에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건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촬영자가 번거로운 작업에 쏟아야 하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촬영을 기획하고 구도나 색감 같이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을 준비하고 실현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토 AI 역시 그런 의미에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또 필요한 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AI를 활용한 리터칭은 그 자체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피로감, 그리고 그 피로감이 쌓이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 그 1차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욱더 창의적인 촬영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보토 AI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이보토 AI를 써봤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보토 AI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프로모션을 했을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긴 했는데요. 제가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기능은 피부 보정 기능과 3D 얼굴 보정 기능, 또 옷주름 제거, 동기화 기능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보토 AI를 켜보면요. 프로젝트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보토 테스트 짜잔. 여기서 이미지 폴더를 불러와야겠죠. 저는 작업할 사진들을 미리 바탕화면에 다운받아 놨는데요. 이보토 AI 샘플 이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촬영했던 사진들 중에 촬영 환경이 조금씩 달랐던 프로필 사진들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촬영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나 노출은 어느 정도 다 맞춰놓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색감을 크게 만질 건 없는 원본 이미지들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상태가 아주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먼저 좀 조정을 해보고 싶은데요. 키라이트가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있죠. 왼쪽에 안부가 조금 너무 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영역을 살짝 밝혀볼게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전후 비교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비교해 보고요. 여러분 사진 보정을 하실 때는 신체 일부 한 부분만 너무 크게 보면서 작업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멀리서 봤다가 가까이 봤다가를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된 걸 가지고 인물 보정 탭으로 넘어가 보면요. 기능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일단은 얼굴 잡티 제거 기능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얼굴에 잡티가 뭐 대단히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기가 조금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실 얼굴에 잡티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얼굴 잡티 제거를 해보니까요. 이마 쪽, 미간에 있던 주름이나 뺨에 있던 이 턱 라인에 있던 잡티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네요. 얼굴의 기름기 제거. 피부가 훨씬 매트하게 표현이 되네요. 이전에는 흔히 얼굴에 기름이 꼈을 때 그런 느낌이라면 얼굴 기름기 제거를 올리니까 확실히 매트한 피부 질감이 표현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효과를 100%로 놓는 건요. 그 차이를 좀 크게 보기 위해서고요. 이 개별 단계는 어느 정도 이미지를 완성한 다음에 다시 조금 조정을 할 거예요. 전후를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하나씩 해보면서 사실 100% 세기로 해놨잖아요. 이제 조금씩 조정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PD님 이 정도 되면 어떤 것 같아요? 기존 원본은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었는데 편집 후에는 좀 더 기존보다는 신경 써서 커버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피부 표현 같은 게 광대나 눈 앞머리 쪽에 건들거림이 좀 있어 보였는데 수정하고 나서는 그 표현이 좀 더 윤광의 느낌으로 바뀌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피부 결함 제거 탭을 제가 이용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피부 보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다찌앤번 평면화라고 되어 있네요. 얼굴에 올록볼록한 걸 아마 조금 눌러주는 기능이겠죠? 이번에도 역시 매끄러운 질감? 이거는 너무 올리면 이렇게 너무 인위적일 것 같으니까 한 50%만 넣고 부드러운 피부까지 올리면 더 그럴 것 같은데 피부톤 선택은 이 친구가 원래 조금 진한 피부톤을 갖고 있는데 조금 맑아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얘네들은 와 이렇게 되는군요. 양을 조금 줄여서 너무 튀지 않게. 자, 재밌는 건 동기화 기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작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날 같이 촬영된 옆에 있는 사진들을 선택해 준 상태에서 동기화를 누르면 동기화. 나머지 4장의 이미지에도 제가 작업한 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왼쪽이 원본, 오른쪽이 방금 제가 작업한 게 그대로 동기화된 이미지네요. 피디님 어떤 것 같아요? 시간 단축이 진짜 잘 될 것 같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능이 세부적이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결과물로 봤을 때. 포인트는 그 세기 조절을 하는 것일 것 같아요.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세분화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메뉴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정리해 놓은 레이아웃 상에 있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월하네요. 인물 보정에 진짜 특화된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 저희 크리에이터 중에 쏘야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사실 요거는 이미 리터칭이 다 완성이 된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포즈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얼굴 각도가 조금만 더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사진이라서 얼굴 보정 기능 중에 저는 기대되는 게 이거거든요. 3D 얼굴? 얘를 움직이면요. 이렇게 얼굴 각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각도는 모델의 얼굴을 왼쪽으로 조금만 더 틀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울기도 살짝 더 고개를 꺾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런 식으로. 이게 원본이고요. 지금 얼굴 각도 조금 조정한 사진입니다. 자연스러운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여러분 지금 전후 사진을 보시면요, 이날 프로필 촬영의 컨셉 자체가 약간 도도하고 세련된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3D 얼굴 보정 기능을 통해서 얼굴의 각도를 조금 바꿔주고 체형에서 조금 보완을 하니까 제가 원했던 느낌이 훨씬 더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델은 저희 크리에이터 중에 만다라는 크리에이터인데요. 전문 댄서입니다. 그래서 프로필 이미지도 아주 자유분방하게 스타일리시한 촬영이 됐는데, 이날 촬영에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모델의 의상에 주름이 조금 많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활동적인 포즈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했는데, 옷주름 제거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여기 의상 보정 탭으로 넘어가서 옷주름 제거. 생각보다 아주 자연스럽게 되네요. 다림질한 것 같아. 다림질한 것 같아 정말. 그럼 이것도 일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동기화를 눌러주면은 이게 지금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 원본은 어땠냐? 아, 이거 쓸만합니다 여러분. 옷주름 제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옷감에는 다 이런 원단의 패턴이 있잖아요. 여기 생기는 음영을 자연스럽게 지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부터 AI가 옷의 질감을 인식을 해서 아마 이 명암 차이를 읽었겠죠?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원본을 보면 이것만으로도 써야 할 이유가 충분할 것 같은데? 작은 주름이랑 굵은 주름 나눠져 있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프리뷰 화면을 계속 보느냐 못 봤는데 작은 주름만 옮긴다고 했을 때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옷에는 굵은 주름이 더 많다는 의미겠죠?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작업이 되고 무엇보다 편하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서도 효과를 마치 0과 1만 있는 것처럼 한 번에 100으로 가진 마시고요. 의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름을 어느 정도, 원본에 있는 주름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 세부 조정을 잘 해주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이보토 AI는 크레딧이라는 가격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방금 전에 저와 함께 보셨던 것처럼 수많은 기능들은 언제든지 사용해 볼 수 있고, 작업을 완료한 후에 내보내기를 할 때 구매한 크레딧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사진 한 장당 1크레딧을 차감하게 되고요. 동일한 사진에 대해서는 이보토에서 무제한으로 편집과 내보내기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1크레딧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겠죠. 홈페이지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날짜가 5월 13일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선불 구매와 연간 구독 플랜, 그리고 비즈니스 플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먼저 선불 구매에서는 200크레딧, 그러니까 200장을 내보내게 할 수 있는 크레딧을 한 번에 구매하시면 67,900원이고요. 크레딧당 단가가 339원 정도 나오고요. 500크레딧을 한 번에 구매하면 단가가 245원으로 확 떨어지네요. 그런데 연간 구독 플랜으로 보니까요, 초보자 요금제라고 해서 800크레딧을 한 번에 결제하면 단가가 141원으로 더 떨어지네요. 물론 일시 청구되는 금액이 11만 3,400원으로 조금 높기는 합니다. 업무용으로 패션이나 프로필 사진을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연간 구독 플랜이 조금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요, 패션 화보 촬영을 하면 물론 프로젝트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루에 보통 5,000컷 내외의 촬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 촬영량에서 1차로 걸러지는 컷이 대략 30% 정도, 그 정도는 휴지통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와 고객사의 셀렉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컷은 보통 100컷 이내거든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견적은 천차만별이지만 최종 셀렉컷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100컷을 빠르게 작업하는데 장당 245원 정도라면은 제 입장에서는 꽤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웨딩 촬영도 셀프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또 취미로 사진을 찍거나 찍히는 아마추어 활동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시라면 대량 구매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테니까 단가는 살짝 높아지더라도 선불 구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정을 해보는 것 자체는 돈이 들지 않고 출력할 때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이보토 AI 설치하시고 이것저것 다양한 기능들을 써보시고 나서 얼마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확보한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일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결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보시면 이보토 AI에서 저희 소울케이브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할인 링크와 할인 코드를 준비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링크로 이보토 AI를 다운받으시고 신규 가입하시면요, 5장을 출력할 수 있는 5크레딧을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하고요. 최대 20%가 할인되는 할인 쿠폰 코드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께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첨단 도구를 좀 더 완성도 있게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보토 AI 같은 훌륭한 AI 리터칭 도구가 우리 손안에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작업들을 정말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치 훌륭한 요리사가 아무리 최첨단 주방에서 최고의 조리도구로 요리를 하더라도 첫째, 신선한 재료가 없으면 최고의 맛을 낼 수 없을 거고요. 둘째, 그 요리를 먹는 사람이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최고의 AI 리터칭은 훌륭한 원본 사진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출이 엉망이거나 구도가 불안정한 사진, 또 색감이 부자연스러운 사진은 아무리 AI가 보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탄탄한 촬영 실력,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빛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토리를 잘 담은 구도를 만들고 분위기에 몰입할 수 있는 색감을 담아내는 능력은 사진가가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역량이고요. 이것들은 AI가 대신해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원본 사진을 찍었다면 AI 리터칭의 도움으로 후반 작업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훨씬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죠. 지난주에 AF와 초점을 설명드리면서 카메라에 내장된 AI가 제가 찍고 있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뒤돌아서 있는 상황에서도 초점을 놓치지 않고 유지해 줄 때 제가 정말 많이 놀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상황에서 AI는 초점을 유지해주는 분명한 도움을 줬지만 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셔터를 누르는 결정을 한 건 오롯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은 리터칭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기본적으로 AI 리터칭 도구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사진가의 기본적인 촬영 실력과 미적 감각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최첨단 AI의 도움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진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리터칭 도구를 단순히 클릭 한 번에 완성되는 그런 자동 완성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창의적인 시각을 현실로 구현하는 걸 돕는 강력한 보조 도구로 생각하고 활용해야겠죠. AI가 반복적인 작업을 덜어주는 동안 우리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모델의 개성을 또 살리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내는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창의적인 시각을 갖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드는데 저희 이웃집 작가님이 도와드릴 거고요. 사진과 영상 분야의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토 AI 같은 새로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물론이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혁신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각자의 작업 방식에 통합하려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본질의 문제, 즉 여러분 각자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하고 클라이언트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 역시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사진가로서 일을 잘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단순히 AI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단계는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AI를 사용해야 하는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농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또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진짜로 여러분이 만들고 싶었던 게 맞는지 스스로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보토 AI를 활용한 인물 사진 리터칭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진 작업의 즐거움을 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AI는 강력한 도구지만 결국 사진을 완성하는 건 여러분의 시선과 감각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보토 AI를 현명하게 활용하셔서 더욱 멋진 인물 사진 작품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웃집 작가님은 앞으로도 카메라 활용과 노하우, 사진을 취미로 즐기거나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사진과 영상 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생활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죠.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코바 전시회에 이보토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전시장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구매 혜택과 선물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간 내서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